누구야, 이 여자는? 병실 복도에서 사위를 마주쳤습니다. 옆엔 배가 불룩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사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항암 치료 중인 제 딸 서아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 사위는 복도에서 다른 여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배는 왜 그래? 저는 여자를 똑바로 봤어요. 임신 5개월은 돼 보였습니다. 과연 이 파렴치한 사위를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박인숙입니다. 62살이에요. 서울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딸 서아를 홀로 키웠습니다. 서아는 제 자랑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대학을 나와 회사에 다녔습니다. 2019년 서아는 사위와 결혼했어요. 사위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똑 부러져 보였어요. 결혼식 날 사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서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020년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어요.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 저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서아가 쓰러졌어요.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방암 3기였어요. 담당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의사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서아는 그날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왔어요. 처음엔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졌습니다. 2달 뒤엔 완전히 다 빠졌어요. 체중도 10kg 넘게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던 서아가 울었어요. 엄마, 나 너무 못생겼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딸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훈이는 아직 4살이었습니다. 엄마 왜 머리 없어? 순진하게 묻는 손자를 보면 눈물이 났어요. 오늘도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아가 항암 주사를 맞는 날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사위가 보였어요. 그런데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27쯤 돼 보였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민준아, 이게 뭐야? 제가 다가가자 사위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도 황급히 손을 뺐어요. 어머님. 이게 아니라. 사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자를 천천히 살펴봤어요. 27쯤 돼 보였습니다. 화장이 짙었어요. 귀걸이가 반짝거렸습니다. 임신복을 입고 있었어요. 누구냐고 물었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 회사 후배 유지원이에요. 여자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후배가 왜 여기 와? 배는 왜 그래?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사위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지원이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병원에 데려온 거예요. 손잡고 저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위가 시선을 피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넘어질까봐. 변명이 너무 궁색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서아가 깼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노려봤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 서아한테 얼굴이나 똑바로 비춰.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도 따라 들어가려 했어요. 제가 팔을 잡았습니다. 어딜 가? 저도 문병.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여자가 아파하며 팔을 빼냈습니다. 아, 아파요. 더 아프기 전에 꺼져.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서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사위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엄마. 서아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왔어, 우리 딸. 좀 어때? 제가 손을 잡았어요. 서아의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민준이는요? 서아가 남편을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여보. 사위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눈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위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오늘 일찍 왔네? 서아가 물었어요. 회의가 일찍 끝나서요. 사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참고 있었어요. 지금 서아 앞에서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위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여보, 나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벌써 가요? 서아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사위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어요. 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사위를 불렀어요. 민준아. 사위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까 그 여자 다시는 여기 데려오지 마.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위는 대답하고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을 잡고 있던 두 사람. 불룩한 배. 사위의 당황한 표정.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6번 울렸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사위 목소리가 잠에 취해 있었어요. 내일 오전에 나 좀 만나자. 혼자?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무슨? 병원 앞 카페? 10시. 통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제 딸이 죽어가는데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음 날 오전 10시 병원 앞 카페에서 사위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론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앉아.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그 여자 누구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위 손가락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말했잖아요. 회사 후배. 뱃속 아이는 누구 거야?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답 안 해도 알아. 내 거겠지. 제가 찬찬히 말했어요. 사위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서아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내 아내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사위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목소리 좀. 뭐? 창피해? 지금 내가 한 짓이 더 창피한 거 아니야? 제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커피잔이 덜컹거렸습니다.
갈색 액체가 출렁였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서아가 아프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지원이는 임신 5달이에요. 아이 지킬 거예요. 사위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아이 아빠로서 책임져야죠. 서아한테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사위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이 언제야? 서아가 죽고 나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알아요. 근데 어머님,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이제 오래 못 살 거예요. 의사가 그랬어요. 길어야 1년.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바리스타도 이쪽을 봤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어요. 사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죄송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당장 나가. 내 앞에서 꺼져. 제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의자를 잡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훈이는 제가 키울게요. 어머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남기고 사위는 나갔어요.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맞으며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시 앉았어요.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사위가 이런 인간인 줄.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사위가 서아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던 모습. 행복해 보였어요. 다 거짓이었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어요. 유리창에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제 딸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저 파렴치한 인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위를 지켜봤습니다. 서아 몰래요. 딸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위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채 있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늘 같은 핑계였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민준이 요즘 힘들 텐데. 딸이 오히려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사위를 미행했습니다. 병원을 나선 사위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2호선을 탔습니다. 저도 같은 칸에 탔어요. 사위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어요. 저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사위를 놓칠까봐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사위는 역 근처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사위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천천히 따라 올라갔어요. 계단 끝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복도 끝 문 앞에서 사위가 멈췄어요. 202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지원이가 나왔습니다. 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사위를 맞았어요.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사위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위가 나왔어요.
지원이도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저는 급히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에서 기다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식당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사위가 지원이 앞에 반찬을 놓아주고 있었어요. 지원이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사위도 웃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아한테도 저렇게 웃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5년 전엔 저렇게 웃었을까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적었어요. 2024년 6월 15일 오후 7시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202호 방문. 오후 8시 인근 한식당에서 식사.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만으론 안 됐어요.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간판도 눈에 잘 안 띄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50대 남자가 물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사위 뒷조사 좀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불륜이신가요? 네. 증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저는 사위 사진과 주소를 건넸어요. 탐정이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비용은 얼마예요? 일주일에 1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반찬 가게 한 달 수입이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알겠어요. 부탁드려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요. 같은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탐정이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사위와 지원이가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잡고 식당에 가는 사진, 산부인과 앞에서 찍은 사진, 지원이 배를 만지며 웃는 사위, 키스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이 여자 임신 확실해요. 5달 넘었더라고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어요.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계약자가 강민준이에요. 작년 4월에 계약했더라고요. 작년 4월, 서아가 암 진단받고 한 달 뒤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고했어요. 저는 봉투와 서류를 챙겼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아직 서아한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매일 토하고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사위가 먼저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서아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기적이에요.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의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서아는 울었습니다. 엄마, 나 살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우리 딸. 당연하지. 저는 딸을 안았어요. 서아 어깨가 너무 가늘었습니다. 뼈가 만져졌어요. 하지만 사위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오히려 불안해 보였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위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갔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사위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서아가 좀 나아지고 있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낮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응, 알아. 너랑 약속했지. 근데 지금은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어요. 이혼은 하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 그 순간 제가 나섰어요. 시간은 필요 없어. 사위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님. 전화 끊어.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위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뭐려? 서아가 낳으면 어떡하려고? 계획이 틀어졌지? 사위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서아가 죽기만 기다렸지? 그래야 당당하게 지원이랑 결혼할 수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돌렸어요. 벽을 봤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다 알아. 오피스텔도 산부인과도 다. 제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펼쳤어요. 사위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증거야. 법원에 내면 되겠지? 제가 사진을 흔들었습니다. 키스하는 사진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사위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이혼 소송 준비해. 위자료 5억 청구할 거야. 5억이요? 사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거? 그럼 10억 할까? 제가 비웃었습니다. 사위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양육권은 당연히 서아가 가져. 너 같은 인간한테 내 손자 못 맡겨. 안 돼요. 지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아들 키울 생각 있었으면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지.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사위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면 바람 피워도 돼? 아내가 죽어가는데 다른 여자 임신시켜도 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위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 징그러워. 저는 돌아섰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사위가 팔을 잡았어요. 힘이 세게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서아한텐 말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왜? 알아야 하지 않아? 서아가 알면 충격받아요. 지금 상태론 위험해요. 사위가 애원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제가 팔을 뿌리쳤어요. 그건 내가 판단해. 너는 입 닥치고 있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위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서아 침대 옆에 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위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했습니다. 사위와 지원이 둘 다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원이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오피스텔 202호였어요. 2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네. 지원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돼? 제가 물었습니다. 지원이는 당황한 채 비켰어요. 문을 크게 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거실 한쪽에 아기 옷과 장난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 침대도 보였어요. 벽에는 초음파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원이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알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원이 얼굴이 굳었어요.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민준 씨요. 그 사람 유부남이야. 아내가 암 투병 중이고. 알아요. 지원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도전적이었어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알면서 임신했어?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지원이가 배를 쓸어내렸어요. 천천히 원을 그렸습니다. 민준 씨는 저랑 결혼할 거예요. 서아 씨랑은 이혼하고요. 서아 씨? 내 딸 이름을 함부로 불러. 제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원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소파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님이 뭔데 저희 사랑을 막아요? 사랑? 이게 사랑이야? 제가 비웃었습니다. 목소리에 경멸이 섞였어요. 남의 남편 빼앗는 게 사랑이야? 빼앗은 게 아니에요. 민준 씨가 먼저 좋아했어요. 지원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서아 씨는 이제 오래 못 살아요. 민준 씨한테 짐일 뿐이에요. 그 말에 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손이 올라갔어요. 찰싹? 지원이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지원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 뺨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딸을 짐이라고 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어요. 지원이가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폭행이에요.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그 전에 내가 먼저 할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이게 뭔데요? 지원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가 너한테 준 돈 내역이야. 800만 원. 혼인 파탄의 증거지. 지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 계약서. 사위 명의야. 부정한 관계의 증거고. 제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쌓였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중이야. 너도 공동 피고야. 뭐라고요? 지원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받을 돈은 한 푼도 없어. 오히려 물어내야 할 거야. 지원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알릴 거야. 유부남이랑 불륜관계라고. 그러면 저 회사 잘려요. 지원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지. 그 정도 각오는 했겠지?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원이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제발, 저 아기 있어요. 그 아기가 내 손자 미래를 망치고 있어. 제가 내려다봤습니다. 지원이 머리 위에서 봤어요. 사위랑 헤어져. 당장. 싫어요. 지원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를 흔들었어요. 싫으면 법정에서 보자. 인생 망가지는 거 각오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지원이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민준 씨는 저 선택할 거예요. 서아 씨 말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두고 봐.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사위 회사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기업 본사였어요.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로비가 넓었어요. 인사팀을 찾았습니다. 10층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강민중 과장 관련해서 제보할 게 있어요. 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사내 불륜 관계예요. 부하 직원이랑.
직원 얼굴이 굳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잠시 후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인사팀장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밝은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팀장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사진들과 증거 자료들 하나하나 천천히 봤어요.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사실인가요? 네.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팀장이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사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위와 지원이 둘 다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순 없었어요. 제 딸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사흘 후 사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래, 제가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됐대요. 어머님이 제보했죠? 응, 내가 했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분이 느껴졌어요. 너는 어떻게 바람 피울 수 있었어? 제가 되물었어요.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잘렸어요. 해고해요. 사위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한 대가지.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어떡하라고요? 저 이제 돈도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지원이한테 손 벌려. 통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사위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서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사위가 애원했습니다. 손을 비볐어요. 왜? 이혼 통보하려고? 제가 비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마지막?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서아한테 다 말할 거예요. 사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사위를 지나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아야. 제가 불렀습니다. 서아가 돌아봤어요. 얼굴에 생기가 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들어와도 돼? 서아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을 지었어요. 민준이? 당연하죠. 사위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서아 앞에 섰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여보. 사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사위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제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민준이가 바람 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아 얼굴이 굳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후배랑. 그 여자 지금 임신 5달이야. 서아가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준아, 거짓말이지? 사위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대답해. 거짓말이라고 해.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사위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어요. 서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떻게 나한테. 미안해, 서아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서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그런 나한테 어떻게. 서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있어. 서아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사위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가. 어머님, 당장 나가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사위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옷깃을 움켜쥐고 울었어요. 엄마, 나 어떡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저는 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일주일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50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사진, 계약서, 금융거래네요. 사위는 제대로 반박도 못했어요. 변호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부는 서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자료 3억, 양육권은 서아. 사위는 모든 걸 잃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사위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구부정했어요. 지원이도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소문이 퍼졌다고 들었어요.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지원이 아기는 입양 보냈다고 들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어요. 제 딸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어요.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서아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이제 서아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훈이와 함께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엽니다. 손님을 맞아요. 커피를 내립니다. 저녁엔 지훈이 손을 잡고 집에 가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저도 가끔 카페에 들러요. 손자가 할머니 하며 달려옵니다. 웃음이 나와요. 엄마, 커피 드릴게요. 서아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밉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우리 딸, 이제 정말 괜찮아? 제가 물으면 서아는 웃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가끔 서아 눈빛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 지훈이가 아빠는요? 하고 물을 때, 그럴 때마다 저는 딸 곁에 있어줍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줘요. 사위 소식은 가끔 들립니다.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다고 해요. 지훈이를 보고 싶다는 연락도 왔습니다. 서아는 거절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훈이를 위해서요. 하지만 그건 서아가 준비됐을 때예요. 오늘도 저는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와요. 따뜻합니다. 지훈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크레용을 쥐고 있습니다. 서아가 카운터에서 웃고 있어요.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돈을 지킨 게 아니었어요. 제 딸의 존엄을 지킨 겁니다. 사위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복수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딸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창밖 벚꽃이 흩날리고 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립니다. 지훈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할머니, 저기 꽃 예뻐요. 그래, 우리 지훈이. 정말 예쁘다. 손자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